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작은 마을, 율리아. 이곳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고 사람들의 발걸음 또한 여유로웠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오래된 성당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매일 아침 7시 어김없이 그곳에는 낯선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털빛은 짙은 갈색이었고 꼬리는 늘 살랑거렸지만 어디에도 무기지 않은 떠돌이 개였습니다. 그는 성당의 작은 연문을 통해 조용히 들어오면 늘 묵묵히 세 번째 줄 왼쪽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정해진 약속이라도 지키듯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제단을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경건함마저 느껴지는 자세로 미사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기하게 여겼지만 이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율리아 성당에서 30년 넘게 사목 활동을 해온 엘리아스 신부님의 눈에는 이 개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의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낀 신부님은 어느 일요일 아침 미사가 끝난 후 그 개를 조용히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그 개는 어디에서 왔고 왜 매일 성당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 삶 속에서도 이처럼 설명되지 않는 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순간들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신부님의 발걸음은 개의 느릿한 움직임을 따라 좁은 골목길로 이어졌습니다. 개는 능숙하게 길을 찾아 나섰고 신부님은 그 뒤를 말없이 따랐습니다. 한참을 걷던 개는 낡은 담벼락에 임대라고 적힌 팻말이 걸린 정원도 제대로 가꾸어지지 않은 작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의 낡은 평상에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은 호기심과 함께 왠지 모를 이끌림에 이끌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것은 희미한 눈빛과 혼란스러운 말투를 가진 백발의 노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듯했습니다. 노부인은 신부님을 잠시 바라보더니 마당에 앉아있는 개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토비아스, 돌아왔구나.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나직한 속삭임은 마치 오래된 기억의 조각을 건드리는 듯했습니다. 동물과 치매 환자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은 이미 여러 연구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UCLA와 같은 명문 대학들의 연구에 따르면 개는 인간의 감정적인 패턴을 인지하고 신경계 퇴행과 관련된 신체 화학적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익숙하고 사랑하는 동물의 존재는 깊이 병든 뇌에서도 단편적인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놀라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노부인에게도 그리고 그녀의 곁을 지키는 이 토비아스에게도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고도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 토비아스는 어떻게 노부인과 다시 연결된 것일까요? 엘리아스 신부님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깊은 감동에 잠겼습니다. 그는 토비아스가 과거 노부인의 남편과 함께 살았던 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토비아스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 마치 과거의 시간을 붙잡으려는 듯 혹은 잊혀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 매일 성당을 찾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사랑과 믿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깊은 감정의 끈이 동물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동물의 기억력은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치매로 고통받는 어르신들 곁에서 잊혀진 기억과 감정을 되살릴 수 있는 이 조용한 친구들의 존재를 얼마나 간과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 사랑,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는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토비아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엘리아스 신부님은 토비아스의 존재를 통해 잊고 있던
소중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율리아 마을의 사람들도 토비아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매일의 헌신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고 서로에게 더욱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낡은 집의 노부인은 토비아스가 곁에 있을 때면 아주 잠깐이지만 눈빛이 맑아지곤 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은 듯 평온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을 전체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잊고 지냈던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토비아스의 묵묵한 헌신은 율리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따뜻함을 일깨우는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마치 꽁꽁 얼었던 강물이 봄 햇살에 녹아내리듯 사람들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적인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아스 신부님은 토비아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동물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병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토비아스가 매일 성당을 찾았던 것은 단순히 훈련된 행동이 아니라 그가 기억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던 공간에 대한 무의식적인 갈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동물과의 교감은 단순한 반려관계를 넘어 인간의 정신 건강 회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잊혀진 기억의 파편을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토비아스의 모습은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감정들을 되찾도록 이끄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율리아 마을의 변화는 이러한 진실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토비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속에서 어쩌면 가장 강력한 치유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 곁에 늘 함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추어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쩌면 여러분 곁에도 토비아스처럼 말없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특별한 존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와 같이 따뜻하고 감동적인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토비아스의 이야기가 율리아 마을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 후 엘리아스 신부님은 그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기억력과 감정의 복잡성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겪는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인지 능력 저하와 감정 변화는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환자들이 겪는 혼란과 불안감 속에서도 특정 소리, 냄새, 혹은 익숙한 물건을 통해 순간적으로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뇌의 특정 영역이 손상되더라도 감정적인 경험과 관련된 기억은 보다 오래 보존될 수 있다는 신경과학의 최신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토비아스와 노부인의 관계는 동물과의 교감이 어떻게 인간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들은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토비아스와 같은 반려동물의 존재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동물의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털, 그리고 변함없는 애정 표현은 환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서적 지지를 넘어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덧붙여 토비아스의 이야기는 기억이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노부인이 토비아스를 보며 순간적으로 과거의 남편을 떠올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억은 종종 특정 감정과 함께 저장됩니다. 슬픔, 기쁨, 사랑, 혹은 그리움과 같은 강렬한 감정은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쉽게 잊히지 않도록 돕습니다. 토비아스는 노부인에게 있어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그 시절에 대한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살아있는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토비아스처럼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동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사람들, 혹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의 작은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의미와 행복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는 기억의 상실이 가져오는 고통과 상실감이라는 또 다른 얼굴도 존재합니다. 노부인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기억의 단편들이 사라져갈 때 개인이 겪는 깊은 좌절감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거나 자신의 삶의 궤적을 잊어버리는 경험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을 보존하는 것만큼이나 기억이 사라져가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토비아스의 이야기는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도 보여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성당을 찾고 같은 자리에 앉는 토비아스의 일상은 그에게 있어 과거와의 연결고리이자 안정감을 주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일상은 우리 삶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의식이나 행동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토비아스처럼 잊혀진 기억이나 소중한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존재나 매개체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질문을 곱씹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계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토비아스의 이야기가 율리아 마을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 후 엘리아스 신부님은 그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기억력과 감정의 복잡성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겪는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인지 능력 저하와 감정 변화는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환자들이 겪는 혼란과 불안감 속에서도 특정 소리, 냄새, 혹은 익숙한 물건을 통해 순간적으로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뇌의 특정 영역이 손상되더라도 감정적인 경험과 관련된 기억은 보다 오래 보존될 수 있다는 신경과학의 최신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더욱이 신부님은 이러한 기억의 보존 메커니즘이 단지 개인의 뇌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토비아스가 노부인에게 보여준 일관된 행동은 단순히 훈련된 습관을 넘어선 깊은 정서적 유대감의 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환자에게 예측 가능성과 안정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뇌의 특정 신경회로가 활성화되어 잊혀졌던 기억의 조각들을 불러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토비아스의 존재는 노부인의 잃어버린 기억들을 조금씩 복원시키는 데 기여했던 것입니다. 또한 신부님은 기억의 보존이 특정 감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감정적 각인이라는 개념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강렬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을 동반한 경험은 뇌에 깊은 흔적을 남기며 이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퇴색되지 않습니다. 토비아스가 노부인의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기억들, 즉 긍정적인 감정들이 각인되어 있었기에 수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부인을 알아보았고 그녀에게 위안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각인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집단적인 기억이나 문화적 유산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적 각인의 원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할 때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러한 극한의 감정 상태는 우리의 뇌 활동을 일시적으로 변화시키며 해당 경험과 관련된 정보를 더욱 생생하고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의 힘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기억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신부님은 토비아스의 사례를 통해 일상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성당을 찾고 같은 자리에 앉는 토비아스의 행동은 노부인에게 있어 과거의 소중한 기억을 현재로 불러오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의식은 뇌에게 안정감을 주고 잊혀졌던 기억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수행하는 사소한 습관이나 의식이 우리의 정신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토비아스의 이야기는 기억과 감정, 그리고 일상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단순히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소중한 기억들을 오래도록 간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기억의 보존 메커니즘이 단순히 뇌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엘리아스 신부님은 기억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깊은 탐구로 나아갔습니다. 토비아스와 노부인의 관계는 개별적인 기억의 파편들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받고 개인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도구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세대 간의 가치와 문화를 전승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율리아 마을 사람들이 토비아스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따뜻함을 나누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기억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부님은 기억의 사회적 형성 과정에서 이야기가 갖는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토비아스의 이야기가 율리아 마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개인적인 경험이나 사건은 이야기라는 형태로 공유될 때 비로소 사회적인 의미를 획득하고 파급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듣는 이의 감정을 자극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며 나아가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기억은 개인의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라는 매개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생산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기억의 사회적 형성 과정에서 정체성이 어떻게 구축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억은 그 자체로 개별적인 경험의 총합이지만 이러한 기억들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야기로 공유되고 해석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토비아스의 이야기가 노부인에게 잃어버렸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하고 엘리아스 신부님에게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듯 우리의 기억 또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풍부해지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단순히 현재의 모습으로 자신을 규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기억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사회적 맥락과 기억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를 만들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힘의 원천이며 이 힘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억의 형성 과정에서 공동체의 역할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율리아 마을 사람들은 토비아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감동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경험은 개개인의 기억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잊혀지지 않는 강력한 사회적 기억으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공동체는 개인이 겪는 기억의 단편들을 모아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엮어내고 이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부님은 기억의 사회적 형성 과정에서 시간이라는 요소가 갖는 복합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탐구했습니다.
토비아스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감정적 각인을 통해 과거의 기억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단순히 기억을 보존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왜곡하거나 희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억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떻게 보존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소중한 기억들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펼쳐진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잊혀진 기억의 조각들이 어떻게 현재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지,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먼지를 걷어냈을 때 드러나는 숨겨진 진실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들의 존재를 감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힘들은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게, 때로는 격렬한 폭풍처럼 우리를 휘몰아치며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앞서 펼쳐진 여러 사건과 인물들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단순히 개별적인 경험의 나열을 넘어 그 경험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융합되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지점에서 시작된 실타래들이 섬세하게 얽히고 설키며 결국에는 우리 삶의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를 직조해내는 과정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융합은 마치 여러 악기가 조화롭게 연주되어 하나의 웅장한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각 악기의 소리는 고유하지만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와 감동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통찰들을 종합해볼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점차 명확해짐을 느낍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나타나는 별빛처럼 우리가 직면했던 어려움과 의문들은 이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우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놓치는 운은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지혜를 발판 삼아 더욱 성숙하고 의미 있는 현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을 잠시 멈추어 음미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주했던 순간들,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깨달았던 진실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내면에서 어떤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울림은 단순한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이끄는 내면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의 정점에서 마지막 결론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낸 삶의 풍경은 마치 오랜 시간이 빚어낸 웅장한 산맥과 같습니다. 산맥의 각 봉우리는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고 그 봉우리 사이를 잇는 능선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경험들이 서로 엮여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산맥 위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절벽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봉우리들 사이를 누비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토비아스의 헌신과 노부인의 희미한 미소, 그리고 엘리아스 신부님의 깊은 성찰은 이 산맥의 한 부분이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 특히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 기억들은 뇌 속에 깊은 각인을 남깁니다. 이 각인들은 단순한 정보의 저장을 넘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결정하며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이러한 기억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현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변화하며 우리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의 파편들을 어떻게 엮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기억을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 치부하는 대신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힘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토비아스가 매일 성당을 찾았던 것처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소중한 기억을 되새기고 그 기억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율리아 마을 사람들이 그랬듯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진실을 발견하고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재해석될 때 비로소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기억들의 집합체이며 그 기억들은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며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억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느냐입니다. 기억은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억의 빛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며 더욱 성숙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토비아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깊은 울림은 이것입니다. 삶은 기억과 감정, 그리고 관계들이 엮어내는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가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발판 삼아 현재의 관계 속에서 진실된 감정을 나누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라는 이야기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실천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